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하세요? 혹시 내일 할 일 정리하느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50년 넘게 수면을 완전히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해왔던 잠자리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진짜 숙면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뒤바뀐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한 가지,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잠들기 전 황금시간 활용법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나이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취침 전 루틴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90%의 중장년층이 잘못 알고 있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잠자기 2시간 전 마지막 식사의 진실. 여러분, 혹시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말 때문에 6시 이후엔 아예 안 드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 나이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50대 이후부터는 신진대사가 2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끝내고 공복으로 잠들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져요. 진짜 정답은 이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삶은 달걀 하나 아니면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근육분해도 막고 깊은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 정리에 숨겨진 비밀. 침실 온도 몇 도로 맞춰놓고 주무세요? 대부분 22에서 24도라고 하실 텐데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최적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예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 자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습도예요. 50에서 60%를 유지해야 해요. 건조하면 코막힘으로 콧골이가 심해지고 너무 습하면 관절이 아파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목과 어깨 사이 각도가 15도 정도 되어야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TV의 치명적 함정. 뉴스 보다가 잠들어야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바로 수면 장애의 주범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이 적은 멜라토닌마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 꼭 TV를 봐야겠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TV 설정에서 야간 모드로 바꿔주세요. 네 번째는 물 마시기의 진짜 타이밍. 잠들기 전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것도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대는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서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게 됩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정답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안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단, 입이 마르거나 목이 갈증날 때는 물 대신 미지근한 차 한 모금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 약물 복용에 숨겨진 함정. 혈압약, 당뇨약 언제 드세요?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데 일부 약물은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특히 혈압약 중에는 저녁에 먹어야 새벽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영양제,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저녁에 복용하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서 숙면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 잠들기 전 스트레칭 하시나요? 좋은 습관이지만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잠을 못 이루게 돼요. 격렬한 스트레칭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목, 어깨, 허리만 가볍게 풀어주세요. 특히 목 돌리기는 천천히 해야 해요. 우리 나이대는 목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급하게 돌리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호흡법의 놀라운 효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올바른 호흡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4-7-8 호흡법을 추천드려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줘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8번째, 발 관리의 중요성. 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온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이나 수면 양말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되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조격을 하거나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무좀이나 습진이 있으면 가려워서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9번째, 침실 환경의 완벽한 조성. 암막 커튼 치시나요? 우리 나이대에게는 필수예요. 조금의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암흑보다는 아주 희미한 간접 조명 하나 정도는 켜두세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안전을 위해서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도 좋지만 소음이 나면 안 돼요. 30dB 이하의 조용한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아예 잠들기 전에 꺼두세요. 10번째, 마음의 정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간단한 일기를 쓰거나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황금시간 활용법.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잠들기 전 황금시간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10분 전까지 이 20분이 바로 황금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시간에는 명상이나 기도 또는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젊은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회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건강한 숙면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